여행하는 음악가들. 한 정직한 농부에게는 충실한 하인이었던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아왔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하기에 부적합했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계속 키우는 데 지쳤다. 그를 없애버릴 생각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 나귀는 누군가가 그를 죽이려는 것을 보고는 장난기가 바람에 실려왔고 그는 슬그머니 사라져 여행을 시작했다. 그는 거기 서면 음악가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며 대도시를 향해 나아갔다. 그는 조금 걸어가다가 길가에 누워있는 개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길가에 서서 마치 지친 듯 헐떡거리고 있었다. 왜 그렇게 헐떡거리는 거야? 이봐. 친구, 당나귀가 말했다. 아, 개가 말했다. 내 주인은 내 머리를 때려줘. 난 늙고 약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사냥해서 그에게 도움이 되려고 도망쳤지만 이제 어쩌겠어요. 내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갈까? 잘 들어라. 당나귀가 말했다. 나는 위대한 곳으로 가고 있다. 도시에서 음악가로 변신하기, 나와 함께 가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보는 건 어때? 똑같이 할래? 개는 기꺼이 하겠다고 했고 둘은 계속 달렸다. 함께.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길 한가운데 앉아있는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길을 가면서 몹시 후회하는 표정을 지으며 당나귀가 말했다. 부인, 제발요. 너의 그래. 되게 기운 없어 보이네. 아, 나 말이야. 고양이가 말했다.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 있겠어? 위험하다고요. 제가 늙어가고 있어서 차라리 편히 쉬고 싶거든요. 여주인님, 집안을 돌아다니며 쥐를 쫓는 것보다 벽난로 옆에서 편히 쉬세요. 그가 나를 붙잡고 물에 빠뜨리려 했지만 나는 운이 좋았다.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오, 당나귀가 말했다. 꼭 우리와 함께 큰 도시로 가세요. 당신은? 고양이는 자장가를 부르는 가수이며 음악가로서 큰 돈을 벌게 해줄 수도 있다. 그는 그 생각에 기뻐하며 일행에 합류했다. 얼마 후 그들이 농장을 지나가다가 수탉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문 위에 올라가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훌륭해. 당나귀가 말했다. 정말 대단한 소리를 내는군.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다 무슨 얘기야? 수탉이 말했다. 내가 방금 그 말을 하고 있었거든. 빨래하는 날에는 날씨가 좋아야 하는데 주인님과 요리사는 내 수고에 감사하기는커녕 내 팔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내일 가서 오는 손님들을 위해 내 몸으로 국물을 끓여줘. 일요일에요. 절대 안 돼요. 당나귀가 말했다. 주인님, 저희와 함께 가시죠. 상티클리어 와인을 마시는 게 어쨌든 여기 머무르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머리가 잘릴 수도 있잖아. 게다가 누가 알겠어. 우리가 음정을 맞춰 노래하고 싶다면 말이지. 우리가 콘서트 같은 걸 열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가자. 내 모든 것을 걸고. 마음이 따뜻해 수탉이 말했다. 그래서 네 마리는 모두 함께 즐겁게 나아갔다. 그러나 그들은 첫날에는 대도시에 도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날, 밤이 되자 그들은 잠을 자러 숲으로 들어갔다. 당나귀와 개는 누웠다. 그들은 커다란 나무 아래로 내려갔고 고양이는 나무 위로 올라갔다. 나뭇가지들 사이로 수탉은 높은 곳에 앉을수록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그래야 마땅하고 나무 꼭대기까지 날아올랐다가 그 다음에는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습관적으로 사방을 둘러보곤 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던 중 그는 멀리 있는 무언가를 보았다. 밝고 빛나며 동료들을 부르며 말했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집은 그리 멀지 않아요. 불빛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요, 라고 말했다. 그 당나귀가 말했다. 우리 숙소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숙소를 옮기는 게 좋겠어. 세상에서 최고야. 게다가 걔가 덧붙였다. 나는 최고가 되어서는 안 돼. 뼈 한두 개나 살점 조금 떨어진 것뿐이야. 그렇게 그들은 함께 걸어갔다. 샹티클리어가 빛을 보았던 지점을 향해. 그리고 그들이 다가갔을 때 가까이 갈수록 그것은 점점 더 커지고 밝아졌고 마침내 그들은 가까이 다가갔다. 강도단이 살았던 집. 회사에서 키가 제일 큰 당나귀가 창문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엿보았다. 자, 당나귀야. 샹티클리어가 말했다. 뭘 보니? 뭐가?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당나귀가 대답했다. 글쎄, 나는 온갖 종류의 음식이 차려진 식탁을 보고 있어. 좋은 것들이 있고 강도들이 그 주위에 앉아 즐거워하고 있겠지. 그건 말이야. 우리에게 훌륭한 숙소가 되어주겠소, 수탉이 말했다. 그래, 당나귀가 말했다. 만약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생각에 그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함께 의논했다. 강도들을 쫓아내기 위해 마침내 그들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당나귀를 놓아두었다. 그는 뒷다리로 똑바로 서서 앞발을 땅에 댄 채 서 있었다. 창문, 개가 그의 등에 올라탔다. 고양이가 개 위로 기어 올라갔다. 어깨 위로 올라간 수탉은 날아올라 고양이 머리 위에 앉았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신호가 주어지자 그들은 음악을 시작했다. 당나귀는 암소가 울부짖고 개가 짖고 고양이가 야옹거리고 수탉이 울부짖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두 동시에 창문을 깨고 들어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로 끔찍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개막 콘서트에 적잖이 겁을 먹었던 강도들. 이제 그들은 무시무시한 도깨비가 침입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는 최대한 빨리 도망쳤다. 해안이 안전해지자 우리 일행은 곧바로 자리에 앉아 할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들은 마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냥 아주 허겁지겁 떠났다. 한 달 동안 다시 먹을 것이 없었다. 그들은 배를 채우자마자 바로 다시 먹기 시작했다. 불을 끄고 각자 다시 편히 쉴 곳을 찾아 나섰다. 당나귀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집더미 위에 누웠다. 마당에서 개는 문 뒤 매트 위에 몸을 쭉 뻗었다. 고양이는 따뜻한 재 위에 몸을 웅크리고 벽난로에 올라탔다. 수탉 한 마리가 집 꼭대기에 들보 위에 앉아 있었고 마치 그들 모두가 그랬듯이 여행으로 꽤 피곤했던 그들은 곧 잠이 들었다. 하지만 자정쯤 강도들은 멀리서 불빛이 꺼진 것을 보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모든 것이 조용해 보였고 그들은 자신들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너무 급해서 도망칠 시간이 없었고 그들 중 한 명은 더 대담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러 갔다. 모든 것이 평온한 것을 확인한 그는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더니 마침내 성냥을 찾을 때까지 더듬거렸다. 촛불을 켜라고 명령했고 그때 반짝이는 불타는 듯한 눈을 발견했다. 고양이는 그것들을 살아있는 수치로 착각하고 성냥을 갖다 댔습니다. 불을 붙여라. 하지만 고양이는 이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얼굴에 달려들었다. 그리고 침을 뱉고 그를 핥히었다. 이에 그는 몹시 겁에 질려 도망쳤다. 그는 뒷문으로 달려갔지만 거기서 개가 뛰어올라 그를 물었다. 다리, 그리고 그가 마당을 건너는 순간 당나귀가 그를 찼습니다. 그리고 소음의 잠에서 깬 수탉은 온 힘을 다해 울었다. 강도는 최대한 빨리 동료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선장은 끔찍한 마녀가 집에 들어와 침을 뱉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길고 뼈만 남은 손가락으로 그의 얼굴을 핥히었다. 어떻게 남자가 손에 칼을 든 그는 문 뒤에 숨어 있다가 그를 찔렀다. 다리에 검은 괴물이 마당에 서서 그를 어떻게 내리쳤는지 클럽,
그리고 악마가 집 꼭대기에 앉아 소리쳤던 이야기. 저 악당을 여기로 던져 올려. 이 말을 듣고 나서 강도들은 다시는 감히 그곳에 가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음악가들은 숙소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들이 그곳에 정착했기 때문이고 아마도 그들은 지금 그곳에 있을 것이다. 바로 오늘, 올드 술탄. 한 양치기에게는 술탄이라는 이름의 충직한 개가 있었는데 그 개는 아주 늙었다. 그는 이빨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치기와 그의 아내가 그들이 집 앞에 함께 서 있을 때 목자가 말했다. 내가 쏘겠다. 내일 아침에 늙은 술탄을 돌려보내세요. 이제 그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는 제발 그 불쌍하고 충실한 생물을 살려주세요. 그는 우리에게 큰 봉사를 해주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아왔고 우리는 그에게 남은 생애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의 남은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가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이빨 하나가 빠졌는데도 도둑들은 그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물론 그는 우리를 위해 봉사했지만 그것은 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일이 그의 마지막 날이 될 거야. 틀림없어. 그들 바로 옆에 누워있던 불쌍한 술탄은 양치기가 하는 말을 모두 들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서로에게 말했고 생각만 해도 몹시 두려웠습니다. 내일이 그의 마지막 날이었기에 그는 저녁에 그의 좋은 집으로 향했다. 그는 숲에 사는 늑대와 친구가 되어 자신의 모든 슬픔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의 주인이 아침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이야기했다. 스스로를 준비하라. 쉬워, 늑대가 말했다. 내가 좋은 조언을 하나 해줄게. 내 주인은 아시다시피 그는 매일 아침 아주 일찍 아내와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들판에 가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내려놓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동안 울타리 뒤 그늘에서 이제 당신은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아이 가까이에 앉아서 아이를 지켜보는 척하면 내가 갈게요. 숲에서 나와 그것을 가지고 도망쳐야 해. 너는 나를 최대한 빨리 쫓아와야 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제가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기 아이를 구해줬다고 생각하고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를 돌봐줄 거라는 뜻이야. 걔는 이 말을 좋아했다. 계획이 아주 잘 세워졌고 그에 따라 일이 잘 진행되었다. 늑대는 그 뒤를 따라 달렸다. 아이가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양치기와 그의 아내가 비명을 질렀지만 술탄은 곧 그를 따라잡아 그 불쌍한 아이를 주인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여주인님. 그러자 양치기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늙은이, 술탄께서 우리 아이를 늑대로부터 구해주셨으니 아이는 살 것입니다. 잘 보살핌받고 먹을 것도 풍족하게 드세요. 여보,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에게 맛있는 저녁을 주고 내가 쓰던 쿠션을 베고 자게 해줘. 그가 살아있는 한. 그래서 이때부터 술탄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랄 수 있는 모든 것. 얼마 후 늑대가 와서 그에게 기쁨을 빌어주며 말했다. 자, 이제 이봐, 넌 절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돼. 그러니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봐. 내가 그 늙은 양치기에 살찐 양고기 한 마리를 맛보고 싶을 때 말이야. 안 돼. 술탄은 나는 주인에게 충성하겠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늑대는 그는 농담인 줄 알고 어느 날 밤 맛있는 음식을 하나 먹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술탄은 주인에게 늑대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려주었기에
늑대는 매복하여 기다렸다. 헛간문 뒤에서 그를 위해, 그리고 늑대가 경계를 서느라 바쁠 때 살찐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등에는 굵은 몽둥이가 놓여 있었고 그 몽둥이는 빗질을 하고 있었다. 그는 머리카락을 아주 예쁘게 손질했다. 그러자 늑대는 몹시 화가 나서 술탄을 늙은 악당이라고 불렀다. 그는 복수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늑대는 글을 보냈다. 멧돼지가 술탄에게 숲으로 들어와 결투를 벌이자고 도전했습니다. 술탄에게는 자기의 오른팔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저 양치기 노인밖에 없었다. 다리가 3개인 고양이였기에 그는 그 고양이를 데리고 갔고 불쌍한 고양이는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약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꼬리를 하늘 높이 뻗었다. 늑대와 멧돼지가 먼저 땅 위에 있었고 그들은 적들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양이의 긴 꼬리가 꼿꼿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허공에 칼을 꽂아 넣은 줄 알고 술탄에게 바치려고 칼을 들고 있는 줄 알았다. 그녀와 싸우고 있었고 그녀가 절뚝거릴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가 무언가를 집어드는 줄 알았다. 그들에게 던질 돌멩이를 달라고 했더니 그들은 이런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싸움이 벌어졌고 멧돼지는 덤불 뒤에 엎드렸고 늑대는 뛰어올랐다. 나무 위로 올라갔다. 술탄과 고양이는 곧 나무 위로 올라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하지만 멧돼지는 완전히 숨지는 못했다. 그 자신은 기가 덤불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었고 그가 귀 중 하나를 흔들었을 때 고양이는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것이 무언가라고 생각하며 조금 움직였습니다. 쥐가 갑자기 달려들어 물어뜯고 핥히자 멧돼지가 깜짝 놀라 뛰어올랐다. 벌떡 일어나 으르렁거리며 도망치면서 나무 위를 봐, 저기, 라고 외쳤다. 저기 비난받아야 할 자가 앉아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올려다보았고 늑대를 발견했다. 그는 나뭇가지 사이에 앉아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겁쟁이 악당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가 진심으로 부끄러움을 느낄 때까지 내려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지켰고 늙은 술탄과 다시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